여기 표지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 원 안에 있는 것이 제가 찍은 노아 방주 현대 노아 방주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산의 이름이 부디다키 마운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이 운명을 가르는 심판의 산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래요. 그 터키 사람들 얘기가 운명을 가르는 심판의 산이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탔느냐 못 탔느냐가 운명을 갈랐다는 거죠. 제가 요 강연뿐만 아니라 출애굽 경륜에 관련된 강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 현장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역 현장을 보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도말. 네, 도마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은 요 개역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5개월 후에 이런 겁니다. 5개월 후에 방주가 아랄라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랄라산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터키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란하고 세 나라의 접경 지역에 요 아랄라산이 있습니다. 이 아랄라산 만년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터키의 이스탄불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여기서 왼쪽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아시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란하고 아르메니아, 터키 접경 지역에 아랄라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긴 이란이고, 요 밑엔 시리아, 이락이고, 이쪽은 시리아고, 요 밑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카스피해고,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이게 다 물에 덮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아 방주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 노아 방주를 받치고 있던 그 물들이 그 세 바다 쪽으로다가 다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가려면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면은 벤 호수라고 있는 이게 짠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호수인데 그런 호수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래요. 그 반이라는 호수 옆에 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벤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버스를 타고 가면 도구바야자티트라는 5만 명 도시가 5만 명 정도 사는 작은 그 도시가 나옵니다. 네. 여기 아라라산이 여기 있습니다. 아그리 닭기라 아라랏을 그 터키 사람들은 아그리라 그래요. 닭기는 마운틴이고 그래서 아그리 닭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아그리 닭기 아랄라산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란이고 여기에서 이 산 쪽으로다가 또 한 5km 정도 가면은 이 노아 방주가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위치가 대략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줘야 그 강연의 관심 포인트가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랏산이냐.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마운티스 오브 아라랏 위에 머물러 안착했다래거든요. 마운티스 오브 아라랏.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 모양, 구조. 예. 방주는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가면은 방주가 전시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노아 방주는 어디에 있다. 거기 여행도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방주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증거, 아까 그 깊은 샘이 터지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높이 수백 미터의 쓰나미가 엄청난 속도로 와서 방주를 때렸을 텐데 그 방주가 어떻게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 방주에 대한 고대 역사가의 기록은 우리가 BC 29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이게 갈대아가 메소포타미아 이락 거기입니다. 거기에 에로서스라는 역사가가 노아 방주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행운을 빌려고 노아 방주 그 나무들의 일부를 조각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행운을 빌는 하나의 부적 같은 거로다. 사람들은 역청 조각들을 가져가 불행을 바꾸는 부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조세프스는 유대 역사서를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역사서에 방주의 자네가 오늘날까지 방주가 머무는 아라라산 그곳에 있고 그곳 거주민들에 의하여 이게 전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노아 방주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아라랏 마운틴 위에 있다라면은 거기는 그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000m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그 목숨 걸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BC 3세기, AD 1세기에는 노아 방주는 관광객에 개방되었다. 사람들이 가서 부적으로다가 나무 쪽도 가져가 역청도 가져가 그랬으니까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방주가 진흙과 용암에 의해 묻혀져 흑세 사람들이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 그럼 노아 방주가 머문 곳이 이 아라랏산이냐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운티스 오브 아라랏이냐. 아라랏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세 나라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이걸 아라랏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원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죠. 이게 여기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라랏 산들뿐만 아니라 아라랏 옆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 중에 어느 한 산에 머물렀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면은 일곱째 달 그다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앉았다 하니라. 이게 upon the mountains of 아라랏. 아라랏은 이만큼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 중에 어느 한 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질 높은 요 산에 꼭 머물렀다는 뜻이 아닌데 이 산 포함해 가지고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산에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40일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물에 그 땅에서부터 물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5개월이 지나면서는 이렇게 이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물의 수위가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 머무른 시간이 그 2월 17일 홍수가 나가지고 2월 17일 동안 2월 17일부터 한 해 지나고 10일이 더 갑니다. 그래서 한 해 플러스 10일 동안 방주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에 있고 여기서 방주에서 나온 시간이 375일이 되는 거죠. 375일. 근데 방주에 들어간 거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머무르 시간은 여기에다 또 7일을 더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을 때 거기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느낀 것이 7월 17일 방주는 아라사스 산들 위에 그 개역에 대한 머물러 있다라고 저기는 안착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아라랏의 산들 중에 어느 한 곳 위에 이렇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때 물은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는 이거 그 까마귀도 풀어놓고 비둘기도 풀어놔가지고 그거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 몇 달 걸리죠 여기 보면. 그랬다 그 달 601년 첫째 달 그 첫 달 초하는 그런 날에 그러니까는 11개월 후에 홍수 후 11개월 후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그달 여기 열째 달 그러니까 방주가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2달 반 지나서 10월 달입니다. 열째 달 10월 달에 산도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때 방주에서 보니까는 자기가 있던 것보다 더 높은 쪽에 밑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봉우리는 아까 제일 높은 아라라산과 그 옆에 작은 아라라산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한 4,000m 되거든요. 그런 봉우리가 보였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59년에 그 유럽의 그 군사 동맹이 나토라 그러잖아요. 유럽에 거기 항공 사진에 이렇게 배 모양의 지형 지문이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사진 전문가 교수인 브란덴 버거가 이거는 배 모양의 물체가 틀림없다. 그 길이도 대략 보니까 노아 방주 길이와 유사하다. 그래서 3명이 그 현지를 탐험을 나갑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59년도에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가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만 왔기 때문에 육안 관찰만 해가지고 광채 삼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형성된 지층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뉴스를 접한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론 와이어트라고 미국 그 테네시주 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사인데 이 사람이 그 성경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사람은 휴가만 생기면 그 자기가 번 돈을 다 써가지고 뭐 저기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세 기적이 일어난 곳은 어딘지 또 소돔과 공모라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딘지 뭐 이런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한두 시간 가면은 또 이 노아 방주가 있는 거기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또 거기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탐험을 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아 방주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또 터키에서도 고고학자들이 여러 명 조인하고 이래서 같이 탐사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까 그 배 모양의 진흙과 용암이 덮인 그 지형이 노아 방주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요거는 이 사람의 그 뮤지엄, 그 테네시주에 있는 뮤지엄, 뮤지엄을 보여줍니다. 예, 근데 1978년도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 그 론 와이어트가 여기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테니스에 가서 TV를 켜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다시 와 보니까는 이렇던 거가 이런 모양으로 이 배 모양이 6m가 이렇게 그 주위 땅보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뚜렷하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발굴해낸 방주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좌우 대칭으로다가 이렇게 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길이가 515 그리고 2분의 1 피트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던 큐빗으로 해보니까 한 335 큐빗이 되는 거예요. 그 성배는 300 큐빗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가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큐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니까는 정확히 300 큐빗이야. 길이는 157m고 515가 아까 뭐라 했어요? 2분의 1이라 515.5 피트인데 그게 정확히 300 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큐빗은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면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굽 큐빗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300 큐빗을 할 때 모세가 알고 있는 큐빗, 애굽 큐빗으로다가 그 파라오가 통치하는 애굽의 큐빗으로다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큐빗만 익숙했지 모세 후에 한 400년 후에 나온 솔로몬 시대에 만든 유대 사람들이 쓰는 큐빗은 몰랐습니다. 여기 정확히 인치까지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항공모함인데 현대 큰 항공모함에 비해서 노아의 방주가 이만큼 엄청난 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여기 노아 방주가 3덱으로다가 구성에 따라 가지고 3층하고 3덱. 그래서 이런 모양일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는 움직일 필요가 없이 떠 있기만 하니까 상자 모양으로 됐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다는 끝이 뾰족한 현대 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실제 이 폭이 50큐빅보다 더 넓은데 요거는 배가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약간 옆으로 다 이렇게 벌려진 그런 상태로다가 발견돼서 이 폭이 50큐빅보다 더 넓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속 탐지기로다가 이거 탐사를 하게 되니까 금속 탐지기 만든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이거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마다 신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금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5,400곳에 1,200씩 규칙적으로 간격을 떼고 배열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땅을 파보면 훨씬 쉽게 하는데, 터키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이슬람 경전에서도 노아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신성치 않기 때문에 여기 발굴을 저 땅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요. 그걸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파괴 검사로다가 금속 탐지기나 레이더 탐지기 이런 거로다가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로 하니까 5,300곳에 1,200씩 규칙적으로 간격을 떼고 배열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이 십자형의 철로 된 십자형 연결체에다가 양쪽하고 수직이나 수평 쪽으로 나무도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청의 석가래 이렇게 연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무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한 가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나무를 양쪽에서 철 모양 십자 연결 쇠로 된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상하로 다 연결해 가지고 쭉 연결하면은 엄청난 쓰나미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충돌받아도 배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다가 엄청난 강한 그런 배의 구조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레이더 스캐닝 법으로다가 조사를 하니까는 이런 모양으로 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된 이 부분 있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빈 이 부분은 바닷물이, 여기는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 안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배 높이가 30큐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15큐빗이 물에 잠겼다면 이 안에 요 안에는 15큐빗만큼 물이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그럼 이 물이 아까 파도가 치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안에 공기가 밖으로다가 창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위에서 1큐빗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다 창을 내라 그러기 때문에 노아 가족들은 밖에서 무슨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탈랑탈랑거리면서 펌프 역할을 하면서 공기를 밖으로 내뿜었다 들여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공기가 굉장히 쾌적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그냥 이 바닷물로 바로다가 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먹고 싶으면 여기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이 안에, 이게 바닷물이니까 이 안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생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일종의 요새 배들은 배 밑에 밸런스 탱크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아예 집어넣고 다니거든요. 무게 중심이 밑에 가도록, 뒤집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밸런스 탱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밸런스 탱크 역할. 배가 무게 중심이 밑에 가도록 이렇게 요 안은 바닷물이 차 있으니까는 이렇게.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속 탐지기 실험, 레이더 주사 실험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79년도부터 86년까지 한 번 이렇게 이제 이거 탐사하러 간다라면은 이런 레이더 탐사기 만드는 회사 사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가고 또 관심 있는 그런 또 학자들이 조인을 하고 또 기자들이 몇 명 붙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터키 거가 아그리 주라 그랬는데 아라라트 주 지사가 그 주립대학에 있는 고고학 교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 같이 탐사를 하라 그래서 같이 탐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여기 지금 레이더 스캐닝 기법으로다가 조사한 레이더 스캐닝 그 장비를 만든 회사의 부사장 조 로제타라는 사람이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레이더파의 반사가 너무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인데 배 모양하고 그것이 산 위에 있으니까는 노화 방주일 수밖에 없죠. 예. 예, 방주의 옆면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옆면이에요. 여기 옆면 이쪽에 이 부분 옆면 조사하니까는 그 화석화된 목재 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거의 석탄같이 저도 가보니까 이게 석탄같이 검으면서 기름기가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화석한 목재를 보여준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이게 론 와이어트 같이 간 이제 친구 그 조사팀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을 그 먼지를 이렇게 이런 거로 다 쓸어버리니까는 목재 붙인 그런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직 형상이 또 옆으로 다 이렇게 된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또 신호가 잡힌데 그 터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드릴링을 하고 그 부분에서 그 데크 팀버, 그 데크를 만든 목재, 화석화된 목재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니까는 유기탄소가 0.71%, 무기탄소는 뭐 그 주위의 땅에서는 다 발견되는 건데 그건 0.068일. 그러니까 유기탄소, 나무에서 발견되는 유기탄소량이 그냥 땅에서 발견되는 탄소량보다 100배가 더 많은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목재가 이거가 목재라는 걸 보여주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목재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랐던 그 지역은 그러니까 기후가 1년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거나 뭐 여름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온화한 그런 1년 내내 그런 상태. 그래서 나이테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 벽통 피치가 묻혀져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 요건 뭐 탄소 함량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걸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드릴링을 했습니다. 직경 15cm만큼 파가지고 해서 나온 거 드릴링 하니까 물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온 걸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석화된 동물의 배설물, 동물의 똥들이죠. 그게 석화됐다는 거. 고양이 털, 사람의 머리털, 사슴의 뿔, 인수 섬유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걸 보니까 터키 정부 파견 고고학 발굴팀이 방주 내에서 120cm 길이의 4개 금속봉을 발굴했다 그랬는데 현재 터키 자원광물부가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뭐 분석한 이런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이슬람 국가라 또 이렇게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1986년도에 요게 이제 그 아랄라트 주의 대학의 교수가 이것은 인공 구조물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노화 방주가 확실하다. 방주는 바로 알주지 산 밑에 있다. 코란에는 방주가 알주지 산 밑에 있다고 이렇게 언급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방주 뒤쪽에 보이는 그 산이 전에 내려오는 말로다가는 운명 따르는 그 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코란에는 알주지, 그걸 알주지 마운틴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공식 선언하고 그 인증증을 론 와이어한테 줍니다. 그리고 터키 정부에서 나온 그 신문에서도 이것이 노아 방주다. 예. 이게 지금 미국 신문에도 났고 내시빌 신문에도 났고 터키 신문에도 났고 노아 방주라는 것을 증언하고 이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노아 방주를 국가 보물로다가 상향 지정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그냥 뭐 오솔길 정도 길밖에 없었는데 2차선 확장 도로로다가 포장 도로 만들고 거기에 그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집도 짓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포장등이 안 돼 있었는데 포장도로를 만들고 이게 한 5km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요게 이제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이 안내소 안에 발굴 시에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991년 그러니까 86년에 이게 인증을 받고 노아 방주 인증을 받고 91년도에 계속 탐사를 하던 중에 이런 금속 와셔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발견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망가니스, 바나듐, 크로뮴, 티타늄, 아이온 뭐 이런 거로다가 합금된 그 내성이 좋은 녹이 잘 안 쓰는 그러니까 바다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속 재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금속들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이런 거는 우리 현대 기술로다 12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만들 수 없었습니다. 철이나 동은 만들 수 있어도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은 한 120년 전만 해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금속 가공 기술이 금속 재련 기술 가공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철만 해도 카본이나 실리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제조 기술보다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철강이에요. 지금 이런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것도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현대인들이 도무지 만들 수 없었던 그런 금속들입니다. 그런 것을 노아 가족들, 노아 전 시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 요건 지중해 항구에 가면 이러한 앵커스톤이라는 그 일종의 바위인데요. 요걸 배에 붙들어 맵니다. 이거를. 그럼 배가 밑에가 안정성이 높아져 가지고 잘 뒤집지가 않겠죠. 요게 한 700에서 700kg에서 1톤 정도 이렇게 작은데 이것이 그 노아 방주가 발견된 20km 거리 떨어진 그 동네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발견된 그 산에서부터 저 마을 쪽으로다가 한 20km 떨어진 마을의 이름이 팔입니다. 카잔, 터키 말로 카잔이 8이거든요. 그 마을의 이름이 8이래. 파리입니다. 팔. 그 왜 팔이라고 했겠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니까 그 8명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팔입니다. 카잔. 거기에서부터 쭉 방주가 이르는 데까지 띄엄띄엄 이 앵커스톤이 발견됐어요. 앵커스톤. 그러니까 여기에 줄을 매가지고 그 배 밑에다가 이렇게 매답니다. 그럼 여기 뭐 쓰나미 이런 게 부닥쳐도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이런 이게 1톤짜리인데 이렇게 한 14개, 18개인가 14개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가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3, 4톤이거든 하나가. 근데 여기 오면 여기 이제 줄을 이렇게 여기다 줄을 집어 넣어 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매다는데 요 안에 요거가 이렇게 그 밖에 지름이 더 크다가 더 좁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그래서 바깥에 줄을 이렇게 했을 때 스무스하게 연결되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치 그 돌로다가 이렇게 끌로다가 이렇게 만든 이렇게 미끄러운 표면이 안 나오거든요. 전기 드릴 같은 전동구로다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스무스한 표면으로 가공됐다. 이 돌이 가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북한 그 지하 땅굴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북한 쪽에서 이렇게 위에 땅굴 거는 막 끌르다가 이렇게 돌을 쪼개가지고 이 판 거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표면이 그냥 뭐 끌르다 이렇게 저 쪼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땅굴 쪽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구경 갈 수 있도록 연결한 거는 표면이 매끄럽죠. 전동기구로 다 뚫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배에 매달려 있었어요. 노아 방주 밑에 여러 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랬다 물이 점차 줄어드니까는 이게 이제 이동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하나씩 끊으면서 어느 산 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주로부터 20km 떨어진 카잔이란 동네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전 사람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런데 론 와이어트가 이게 앵커스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앵커스톤에 보면은 여기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방문해가지고 여기 보면 십자가를 8개를 만들었어요. 큰 거 이건 노아를 상징하는 거, 노아 세 아들을 상징하는 거, 크게 만들고 노아의 부인 상징하는 거 또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든 것들은 며느리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동네에서부터 방주가 있는 산 쪽으로다가 이 앵커스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방주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씩 끊어버린 거예요. 방주 아래의 계곡명이 카잔입니다. 카잔 밸리. 그러니까 8명의 밸리 계곡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착륙한 산의 이름이 둠스데이 마운트, 운명의 산이다. 운명의 날의 산이다. 심판의 날의 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앵커스톤이 발견된 동네 이름이 8명이 사는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카잔. 또 카잔 근방의 작은 마을의 이름이 까마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까마귀로 날려보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방주에서 날려보는 사람. 그런 그 방주에 관련된 이 스토리들이 지역 동네 이름이나 계곡 이름이나 그 지역 이름에 들어가 있다. 또 방주에서 18m 떨어진 곳에 이 도자기 파편이 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노아로다 생각된 사람이 망치로다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주에 새를 날려보내는 이런 거가 이 도자기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 여기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무슨 기념품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도자기에 노아의 모습이다. 노아가 새를 밖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새기거나 그려가지고 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매력적인 관광 장소였다. 이거 관련되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왔고 이 방송에도 많이 방송됐는데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노아 방주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전까지 아마 2차 대전까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157m. 그래서 이러한 노아 방주와 관련된 얘기가 그 한자를 만드는 초기 한자를 만드는 동이족들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동이족들의 머릿속에 큰 배라는 그것을 글자로 나타냈는데 큰 배가 뭐냐면은 8입이 8사람이 탄 배다. 8사람이 탄 배가 큰 배다. 그 배선자. 요건 노아 방주를 나타낸다. 한자가 노아 방주를 나타낸다. 그건 노아 방주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이란 쪽으로 가는 넓은 평원. 평원의 이 폭이 10에서 20km 정도 됩니다. 이게 엄청 넓어요. 이 사진으로 보면 가깝게 보이는데 이게 엄청 넓은 평원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주에서 동물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쪽 동쪽, 아시아 쪽, 서쪽으로 이렇게 쫙 온 세계로 퍼져 나가기에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땅들이 아주 파탄합니다. 그렇다가 이런 산들만 쫓아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요 높이에요. 여기 가보면은 이 지대가 딱 요 높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산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라랏 마운틴이고 이 옆에 있는 곳이 한 4,000m가 넘습니다. 이게 작은 아라랏이라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들로다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했던 동일한 말씀을,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하면서 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한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타야 할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휴거 사건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그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포함이 될 거라,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태워 올라가. 태워 올라가 이게 영어로 다 랩처입니다. 축어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공중에서 재림하는, 공중으로 재림하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두 가지 형태로 다 이루어지는데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이 있게 7년 전에 일어납니다. 또 주께서 어떤 호령을 한다는 거예요. 호령 소리가 우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령 소리가 뭐냐? 계시록 4장 1절에 그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들은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는 오늘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러이러한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세상으로 거의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께서 호령 소리가 저나 여러분들 귀에 반드시 들려야 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 반짝할 사이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이런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 가지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에 다시 함께 한 몸이 돼서 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엄청난 환란, 우리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쯤 그 우리 주님과 우리 그 교회 휴거된 사람들이 같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이렇게 청바지 입고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흰옷, 뭐 세마포 옷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육체가 변화돼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 변화가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긴가. 정말로 0.1초도 안 걸리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이것이 그냥 뭐 철학적인 표현입니까? 전 이거 그대로 다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이게? 부활할 때 0.1초도 안 걸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한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제가 방해는 그 전까지 해서 맞춰주시고요. 여기 그때 여행했던 거 사진 몇 가지는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일주일
주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일이 다 끝나가지고 목요일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쪽 바엔이라는 도시로 비행기 타고 2시간 갔고 여기에서 여기 가게 된 동기는 그 보스포스 해협,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다리를 첫 번째 다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 두 번째 다리를 현대건설하고 SK건설이 조인트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여기 철판을 5만 톤을 보냈는데 그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왜냐 마냐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부식 전문가라 그 해결하려고 현대건설에서 저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 이게 세계에서 이게 제일 높은 다리라 그래요. 이게 높이가 제일 한 120m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터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도 지금 SK건설이 다 졌는지 하여튼 만들게 있던지 그래요. 이게 제일 이게 높은 이게 사장교 중에서 세계에서 이게 제일 높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 이쪽으로 가면은 흑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예, 여기서 벤이라는 도시에서 한 2시간 반 도쿠바야지까지 가고 여기 5만 명 사는 도시인데 예, 그때 차 안에 온도가 35도입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여기 사막이나 같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요. 물 근처에만 그러니까 냇물이 흐르는 근처에만 나무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막입니다. 요게 이제 그 5만 명 사는 그 도시이고 여기 아라랏 호텔이 있어서 전 여기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론 와이어트가 제가 묵었던 때가 이게 2013년인가 그런데 론 와이어트가 78년에 여기 와서 이 호텔에 머무르면서 탐사 활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거기 그리고 그 도시 오면 사는 독지아지토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차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노아 방주가 있는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아라라트 산을 보니까는 하도 더워가지고 여기 눈이 거의 다 녹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헬기만 가지고 방주가 여기 어디 있다라면 헬기 타고 한 바퀴 돌아오면 방주 발견할 것 같은데 하여튼 매년 여기 수십 탐사대가 방주 발견한다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탐사팀들이 가고 뭐 이렇게 유럽에서도 오고 이래거든요. 여기 방주가 있는데 믿질 않고. 예. 이렇게 이쪽 맞은편 이쪽으로다가 아랄라산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란이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 길로 들어가면 노아 방주가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운명의 산이라는 그 산이고 이 산 밑에 여기 저 안내소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너무 낡았더라고요 이게. 예,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발굴할 때 그런 걸 다 이렇게 이거 신숙 탐지기죠. 지뢰 탐지기 비슷한 거고. 요 사람이 젊었을 때 론 와이어트 이런 탐사대들이 와서 탐사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했던 그 구청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관리인으로다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 방주 위에 그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살았는데 거기서 밤에 보면은 방주가 보이는 그쪽에 이렇게 방주 모양의 금빛 색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금빛 색깔은 없고 먼 데서 보면 금빛 색깔이 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지금 방주 모양이고 제가 이게 8월에 갔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날씨는 덥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요게 그 운명의 산이라는 그 산에. 그러니까 코라덴의 이 산은 주디 마운틴이라 해요. 주디. 그리고 이게 방주 뒤쪽이고 여기 아랄라산이고. 그러니까 요 방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동물들도 여기서 쭉 내려와서 하나는 아시아 쪽으로 하나는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